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오후 저녁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불암성에서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를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죠. 축구를 하는데 B조 3차전인가?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 온두라스하고 경기를 하는 걸 식사를 하면서 보았는데 5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습니다. 후반전은 약 한 30분 정도 되는 걸 보고 나왔는데 이기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얼마 전에 오니까 여기 참 형편없더만은 비 오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래 좀 많이 깨끗해졌네요. 보니까 아유, 저 보트 뒤에 이제 저렇게 수상스키라 그러나? 저걸 타고 가시네. 많이 깨끗해졌네요. 여기 아마 여기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지. 가만 놔두면 깨끗한가? 이거. 나는 스포츠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틀어놨으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이래서 잠깐 봤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참. 김해 카누 경기장 이렇게 돼 있네요. 경남 카누 연맹. 퇴근길에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정치판에는 지금 2021년 7월 28일 현재 오늘 보니까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열린 공감 TV 유튜브입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작년 한 10월 달부터인가 그때부터 줄기차게 윤석열 씨의 처죠, 부인이라 할 수 있죠. 부인이 김건희, 옛날 이름은 김명신이,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이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보도를 하는데 나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이제 집중을 하면은, 어떤 일이 흥미롭다 이러면 굉장히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 이 흥미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또 암기하게 되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원래 내가 만 65세고 만 65세고 한국 나이로 66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왜 왔는데도 조금 잊어버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어제는 그 정철원 씨라고 내하고 엄청 잘 지냈던 분인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카톡을 열어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정철원 씨이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내가 그 김정민 박사라고 있습니다. 김정민 박사 그 유튜브 강의 안 들은 지가 오래되거든요. 한 8개월 되나? 금년 들어서는 거의 안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뭐 또 유튜브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김정민이라고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참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또 33가지 공약을 이렇게 쭉 내가 거기에서 마음에 땡기니까 마음이 자꾸 와 닿고 이러니까 이제 외우게 되죠. 외우게 되고 또한 그 33가지 공약에서 보면은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총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33가지 공약으로 보면은 8개가 들어가 있고 그 8개 중에서 보면은 13번에 보면은 이제 13번이 뉴딜 혁명인데 뉴딜 혁명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오고 26번째가 노동혁명인데 노동혁명에도 완전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하튼 간에 이제 꼭 33가지 공약 중에서는 완전이라는 말이 8개 나오고 그리고 33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그 폐지하는 것이 총 17개가 있어요. 없앤다는 것이 17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그 신설한다, 만든다는 거 전혀 이때까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 1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수당이라든지 결혼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12개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이제 또 조목조목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 17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12개, 완전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8개 공약이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이 어떤 일에 내가 흥미가 땡기면은 밤낮이 없어요. 그냥 막 잠은 또 한 3시간, 4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 시간 빼고는 그 유튜브에 집중하는데 그 열린 공감 TV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윤석열 씨 부인과 윤석열 씨 장모에 대해서 이 두 여성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밝혀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대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노덕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또 양재택 검사가 있고 윤석열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부 토건의 조남욱인가 조남욱 회장인가 막 그런 사람도 나오고 삼부 토건에 이제 그 연관되는 사람이 이낙연이라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그 후보로 돼 있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그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전남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또 민주당의 대표로 있었던 이낙연 씨의 동생이 또 거기에 또 개입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낙연 씨에 대해서 그 사람 관상이라든지 거기에 또 논평하시는 또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자세히 보고 이낙연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한탄을 하잖아요. 이낙연 씨가 있을 때, 당 대표로 있을 때 한 일이 뭐냐. 그 말은 좀 옆으로 가는 거고, 여하튼 이낙연 씨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이낙연 씨 같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끔찍하다는 그 말이 있어요. 내 크게 공감을 좀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박병석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낙연 씨라든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뭐 박병석 씨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계 일선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암담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내가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 열린 공감 TV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충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참 김건희 윤석열 씨의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개명을 했는데 개명하기 전 이름이 김명신인데 김명신으로 있을 때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동거를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동거를 한 게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며칠 전에는 양재택 전 검사, 지금 현재는 변호사죠. 변호사의 이제 어머니가 94살인데 이분을 또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이제 양재택 검사는 이 어머니가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있는데 말이 이제 행설 수술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채널 A인가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치매 됐다는 어떤 뭐 의사 진단서 같은 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윤석열 씨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씨 팀이라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열린 공감 TV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면에서 뭐 하여튼 취재를 하는데 뭐 비윤리적이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고소인지 고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죠. 자, 모든 것이 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양심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재영 씨라고 감사원장 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뭐 윤석열 씨 팀한테 좀 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만날 필요 뭐 다음에 만날 때하고 만날 뭐 그 장소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를 했다 이런 것이 있고,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죠. 국민의 당하고 국민의 힘하고 합당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지금 뭐 현재 대충 내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하튼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조금씩 이제 지지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남북이 모처럼 어제 이제 하트라인인가 이것이 이제 개통됐다 이러니까 서로 이제 뭐 전에 전화선도 끊었다가 다시 개통됐다 이제 뭐 이런 보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의 역사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열린 공감 TV에서는 뭐 오히려 환영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고발하기를 바랬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런 건 모든 것은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난다고. 어제는 내가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만은 어제는 화이자 내가 맞았고 7월 6일날 맞고 이래서 뭐 2번 맞으면 끝나는가 봐요. 끝났으니까 그 확인증을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언론에서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8월 3일 날 이제 국회 정림관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를 저음해서 차츰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66살인데 60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온 내역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내 인생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60살 될 때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57살쯤 되니까 그때 공무원 지금 정년이 이제 만 60인데 뭐 연장된다는 또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한 지도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핏 전에 뉴스에 조금 뭐 65세로 연장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여하튼 확실한 실정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정년이 57세였어요. 왜 57세였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IMF 때 1998년도에 IMF 있을 때 그때 공무원도 하나의 그 국가 고통에 하나의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년을 57세로 줄여버렸어요. 줄여버렸어요. 그전에는 60세로 하다가 IMF 옴으로써 공무원 정년을 57세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좀 오다가 이제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60세로 됐죠. 그래서 내가 있었을 때에 나는 57세로 이제 정년을 마치려는가 생각을 했는데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했는데 57세쯤 되니까 뭐 공무원 생활 그래도 한 8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원이 아니면은 뭐 내가 술도 마실 줄도 모르고, 한번 술은 뭐 마시기야 마셨지만은 한 20년 전부터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뭐 또 뭐 누구 말대로 딴 데 그렇게 뭐 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쾌락이나 향락을 누리는데 그래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것은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참된 인간의 가치라 할까, 그것이 뭔가를 늘 이제 생각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다 없어진 거야. 그 당시로 봐서는 내가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전 세계 인류, 뭐 대한민국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리는데 이제 동참을 하니까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거의 다 거의 다 쓴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 내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조그마한 또 자가용이 한 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유류비라든지 뭐 자동차세 이런 거는 또 내야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어느 정도 저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사람 살리는 일에 매도 몰신했다, 뭐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남은 게 없었어요.
왜냐니까 오늘 저게 대권 주자들의 이제 그 살아온 내역을 내가 쭉 이렇게 봐요. 그래 보면은 요즘 며칠 전에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내가 그 뭐 한 가지 흥미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재명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싶어서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아는데 또다시 이제 봤다고. 또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죠. 이분이 이제 강의한 것이 많이 있어요. 1시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또 이제 EBS, MBC, 뭐 KBS에서 나와가지고 자담하는 것도 쭉 다 들어보고, 자기가 강의한 것도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이 사람 정신이 어떻다는 것은 대충은 안다고. 이게 안 그래요? 1시간만 들어도 아는데 뭐 한 10시간 이상 들으면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학교를, 이재명 씨가 말이에요, 1960년생이지 아마. 1963년생이다 64년생이니까 이제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59이고 내보다는 한 7살 적은데 내 저 밑에 동생이야. 그러니까 내 밑에 동생에, 내가 뭐 동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 밑에 동생빨인데, 그러나 이제 또 내가 그분한테 상당히 배울 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저 안동에서 마치고 이제 저 경기도 성남시로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중학교를 아예 입학 자체를 못했어요. 너무 이제 힘들게 가난하니까 그냥 이제 공장에 뭐 취업해가지고 공장에도 뭐 이 공장 저 공장 여러 번 이제 다니시다가 또 거기서 이제 많이 맞기도 많이 맞고, 뭐 고참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나도 그런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맞았어요. 그 서울역 앞에 그 남대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근에서 그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기 하셨잖아요. 구두 닦기 할 때 거기에도 보면 거기도 닦는데 그 패거리 중에서 또 뭐야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 야구 그라브를 딱 주워가지고 말이야 끼래 가지고 싸운다 이래가지고 대기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총재님께서도 그 공부하는 책을 말이야 청계천 그 개천가에 때 버리고 막 그랬거든. 그 패거리에 있는 행동대장이랄까 거기에서 보수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총재님께서 교회에 그 성경책 훔치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다가 그 사람들은 다 잡혔지만은 총재님은 안 잡혔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문화를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 계통에 뭐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못 갈 그런 입장이 됐던가 봐. 그 패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 다 구속되니까 이제 총재님께서는 이제 또 딴 곳으로 가게 되고, 인생 그 밑바닥 고생은 많이 하셨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는 총재님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총재님보다 나이가 1950년생이고 1963년생이니까 13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재명 씨가 그 공장에 그 당시 문화가 없고 그 브라보콘 같은 거 뜯어먹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렇게 싸움을 시켰다 하더라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프레스 공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그 팔이 이렇게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잘 모르겠네. 왼팔 같은데 거기에 이제 찌눌려 가지고 팔이 이제 꼬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이 지금 비증상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못 갔었죠.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 공장에 있을 때 그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보니까 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하고, 그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엄청 진짜 중학교도 검정고시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했고
그 이제 졸업해가지고 검정고시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이렇게 갔었지. 그래가지고 그리 가니까 상당히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그냥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첫 출발 자체가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요런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제 요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또 판검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는 객기를 부려가지고 인권 변호사로 이제 나갔는데 후회도 좀 했다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그 길로 쭉 걷다가 뭐 변호사로 있으면서도 구속도 한번 되고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볼 때에 바른 길을 용기 있게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익병원을 성남시에 공익병원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거기서 소동을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도 공무집행방해로 아마 구속이 됐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벌금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도피를 했다던가 아마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충고하고 울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럴 게 아니고 병원을 하나 세우려면은 내가 성남시장이 한번 돼보자. 거기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에서 정치계의 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떨어졌고 2010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당선이 되고 또 재선이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이랬댔는데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때까지 법원, 검찰, 경찰을 이렇게 엄청 많이 거기서 시달렸어요. 나흘 같으면은 3일을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같으면은 4분지 3을 보냈으니까 열흘 같으면은 8일을 보낸 거고 한 달 같으면 24일간은 법원, 경찰, 검찰에 이제 뭐 거기서 분리가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서류 제출 이런 걸 했고 6일간 도정을 업무에 전념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일을 정확하게 잘하고 이래가지고 성남시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엄청 욕도 많이 들어먹었다 하더라고.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시장한테 그런 말도 듣고 왜 젊은 사람한테 돈을 주느냐고 뭐 그런 욕도 들어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가로등 예산 이게 이제 20%만 줄여봐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걸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교복을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외에도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는 군대 간 사람한테는 보험을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갔었을 때는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군대 가서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성추행 당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 성추행한 사람은 또 죽었더라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뭐 성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총기 문제라든지 수류탄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다루다 보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경기도 도민 중에서 군대 간 사람은 보험을 다 들어주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전부 다 이제 불필요한 그 예산을 아끼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끝까지 가서 받아내더라고. 보니까 그 받은 돈이 2조 원이더라고. 좋네. 뭐 지구 끝까지 가서 막 쉽게 말해서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야 할 사람은 끝까지 받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에 보면은 막 건개도 있고 달러도 있고 또 돈도 이렇게 확 이렇게 금고 속에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모든 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받아낸 돈이 2조가 넘더라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그 훌륭해요. 지금 이제 여기 부산시나 경남도에 있는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 중에서 그 군대 간 사람들 보험에 들어줍니까? 없잖아요. 뭐 경기도 도지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아끼고 이래가지고 또 받아내야 할 돈은 크게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국방 예산 같은 거는 돈이 한 50조 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올해 2021년 국가 예산은 560조 정도 돼요. 그런데 내년 2022년 예산은 이미 정해졌어요. 593조 원이라 하더라고. 한 6%, 7% 오르는데 593조인데 1월달 들어서면은 미리 이제 각 부서마다 뭐 기획재정부인가 그런 데서 전부 다 이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얼마나 들 건가를 짠다 하더라고. 근데 내년 예산은 593조가 확정됐어요. 전에는 이제 연말에 그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그렇게 막 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보기도 볼상사납고 이렇게 하니까 몇 년 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기로는 10월 31일에는 이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593조가 오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나도 어제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산을 깎거나 정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1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나도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593조 중에서 592조 원은 전혀 국회에서는 손을 못 쓰는가 봐요. 못 쓰고 1조 원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1조 원 가지고 싸운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예산의 70%를 줄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정지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헌법 정지, 그 행정, 뭐 예산 집행하는 걸 딱 정지시킬 만한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 아마 그게 이제 실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얼마 막 복잡하더라고. 뭐 성인지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 뭐 성평등 예산 뭐 기타 뭐 짜잘구질한 그런 것이 돈 몇십 조에서 나가는데 동놈들 천지지 그게 손을 못 대니까 거기 국방도 있고 각 구석구석에 이제 동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중단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복잡한 그것을 다 못 보거든. 보니까 뭐더라 그 쓰레기통 하나에 뭐 70만 원 해도 그냥 통과라. 쓰레기통 하나 70만 원이 뭐냐고. 2,000원 3,000원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예를 들자면 쓰레기통 뭐 사무실에 쓰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건 뭐 2,000원 뭐 중국산 같으면 1,000원만 해도 천장마트 가면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70만 원에 해놔버리면은 그거를 누가 뭐 감사할 사람도 없다고. 그것이 예산안이 넘어올 때 그 트럭으로 한 트럭인가 두 트럭 오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다 보겠느냐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아마 내년 되면은 인자 만날 거야 사람들. 말이 옆으로 많이 가버렸네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쭉 이렇게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자꾸 옆으로 퍼져버리네.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60평생의 말이에요. 나는 이재명 씨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두드려 맞고 공장 다니면서 위에 고참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고 또 작업하다가 팔이 부어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 상관으로 있으니까 자기도 배우면은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도를 걸었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의 오남용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 형님하고 이렇게 형수하고 이렇게 뭐 형수와 형수한테 욕한 거, 형님하고 욕한 거 지금 뭐 그 모측에서는 그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씨의 그것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딱 보면은 좀 이재명 씨,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되겠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내막을 보면은 자기 형님이 이제 자꾸 이제 개입을 하니까, 내 동생이 임마 성남시장이야, 내 동생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이제 좀 오지 마세요. 그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이제 그런데 자꾸 개입을 하니까 그와 같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욕설이 오고 가게 됐는가 보더라고. 여하튼 이재명 씨는 이제 그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청렴 친인척을 이렇게 부정부패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거는 좋은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요. 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뭐 이낙연이라 할까, 추미애 장관은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추미애나 박용진이나 또 뭐야 김두관이 그렇게 6사람 남았으니까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이, 이낙연이, 정세균이 있지. 정세균이 국무총리.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김두관, 정세균이 뭐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출세를 할까, 자기가 이제 신분 상승이 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정직하고 바르게 이제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 대표로 있을 때 대선에서도 압승했고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압승했고,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리고 검찰개혁을 또 이루었다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이루었던 훌륭하신 분이죠. 나머지 분들은 보면은 사리사욕이 좀 많다고 그렇게 하네요. 사리사욕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사람도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해가 뭐 하겠느냐고. 저게 야권에 말이야, 지금 뭐야, 저게 오늘 그 한교안이 나왔던데, 한교안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봉규 씨하고 지금 대화를 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참 국무총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 대행할 때는 그 허접한 뭐 이봉규 유튜브 보고 허접하다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 유튜브나도 허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이 말대로 뭐 이봉규 씨는 좀 이렇게 화낼지는 모르지만은 그 참, 그러면 이봉규 TV에 하여튼 간에 뭐 거기 나와서 오늘 대담하는데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개입을 하더라고. 근데 한교안, 그 다음에 요 원희룡이나, 또 오세훈이, 또 홍준표가 오늘 보니까 뭐 논평을 해놨더라고. 야, 자기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대선을 5번 치렀다 이거야. 대통령 선거를 5번 했지. 그러니까 내가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15대부터 했는가 봐. 15, 16, 17, 18, 19. 그러니까 15대가 이제 김대중, 16 노무현, 17 이명박, 18 박근혜, 19 문재인, 이 5번을 자기가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이 요즘처럼 이렇게 추주본 더러운 뭐 선거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 한 후보는 이재명이 보고 하는 말이라. 여배우와 저 스캔들 있지 않나. 또 이제 윤석열 씨 보고는 자기 처가 뭐 어떤 뭐 참 말하기가 참 그렇네. 뭐 검사하고 뭐 남자 관계가 좀 이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 있지 않나. 여하튼 이렇게 추주본판을 처음 본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홍준표, 그리고 뭐 하태경이, 그 유승민이, 또 안철수, 또 최재형이, 윤석열이, 장기표, 윤희숙이, 김태호, 김진, 이제 김동연이, 뭐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지. 알아봤으면 하늘궁 찾아가서 그 노래도 있잖아.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셋째 딸하고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최진사 댁에 찾아가 가지고 넙죽절하잖아. 아랫마을 사는 뭐 돌쇠인데 셋째 따님을 사랑하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해서 넙죽절하듯이 말이야. 그 여당의 민주당의 후보 6명, 야권의 후보 14명, 한교안 외 13명, 이재명 외 5명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보니까 지금 하늘궁에 한 번도 안 찾아가잖아. 넙죽절을 하지 않고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하늘에 별만큼 많은 정치평론가들, 조금 전에 막 이야기하는데 이동영이 안동 사람이라, 이동영이 이 사람 정치평론 잘해요. 그리고 새날, 그것도 내가 자주 보고, 또 이제 정치 천재, 저건 누구냐, 정봉주, 이런 사람 정치평론한 거 다 보려고 하면은요, 오늘 보니까 곽동수라고 있어. 곽동수인가? 김동수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정치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다 보면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스코트라든지 또 황장수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잖아요. 아직까지 못 알아보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 하는 사람은 막 총재님을 알아보고 열심히 다니다가 뭐 헷가닥거리는가 봐. 그래 그 사람이 뭐 윤석열이한테 간다든가 뭐 최재형이한테 갔다든가 막 갔는가 봐요. 뭐 하늘궁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서울시장 선거 할 때도 말이야 자주 그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막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또 가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한국의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본다고. 나는 과감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를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중퇴해버렸어요. 이런 놈의 교육이 어딨나? 세상 천지에 요런 교육제도에서 내가 뭐 배울 게 뭐가 있나 해서 딱 그만둬버리고 딱 그만뒀어요.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면서 기독교의 화신 고hin본 목사님을 만났고 또 불교의 화신 이기영 박사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기독교로서는 절대 이 세계의 종교를 통합할 수가 없어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대단히 좋은 훌륭한 유능한 종교 가운데 하나지만은 한쪽 구퉁이지 절대 불교를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포용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이에요.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러 온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강정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강정산이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그 밝히는 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 한 18년도도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57세까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전부 다 그게 다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여기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인을 했다고나 할까. 내가 거기에 다 이제 뭐 갖다 바쳤다고나 할까. 뭐 그렇지.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의 60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래 봐요. 그래서 나의 그 믿음이나 이런 것은 진짜 학고부동하는 거예요. 학고부동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한교안이 이분도 교회 아마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급은 안 되겠느냐고. 집사 아니면 장로지. 좀 목사는 아니니까. 한교안이가 목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게 또 최재영 그 감사원장 하는 사람은 장로인가 봐요. 장로. 그리고 뭐 이봉규 씨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집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신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신의 한수도 뭐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수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이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초곡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종교인을 가지고 그 이재명 씨처럼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종교인을 생활을 걷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재명 씨는 뭐 이재명 도지사는 종교가 특이한 종교가 있다고 나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자기가 그 사람은 무교지 쉽게 말했어요. 무교인데 바른대로 이제 정상적인 정확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또 뭐 최재형 씨 같은 사람은 뭐 장로로서 또 훌륭한 일을 또 걷거나 있죠. 그러나 그 지금 현재 이재명이나 최재형이나 한교안이나 이분들이 종교의 대의를 깨달았냐 하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다 말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참된 길을 걷게 되면은 그것을 초월하게 돼요. 근데 참 아직 그 구체적인 말을 다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그는 참 시원하게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하게 되는데 초국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예. 신앙을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듯이 참된 신앙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차원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총선에 나가셨던 분, 그 바보새가 영어로 알바트로스인가? 알바트로스가 맞지 모르겠네. 바보새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새가 날지도 못하고 펭귄처럼 끼우뚱끼우뚱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잡히고 이렇게 하니까 바보다 그래서 바보새인데, 요 바보새가 어떤 특이한 때가 되면은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에 이제 태풍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태풍이 막 온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또 많이 몰아쳤고, 그런 태풍이 올 때는 큰 그 낭떠러지로 가요. 해변가 낭떠러지 큰 위로 가가지고 언덕 위를 가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불 때 자기가 날개를 쫙 뻗어버려요. 뻗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날개를 가진 새예요.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트로스는 그런 폭풍이 와야 자기의 원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또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과거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행세하고 똑같아요. 지금 작년 총선에 나오셨던 분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이미 총재님께서는 내년에 반드시 대통령이 되십니다. 되고 나면은 한결같이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분을 뭐 엄선 어떻게 하든지 천사 테스트를 하든지 엄선 하시겠죠. 백궁에서도 알고 백궁에서는 이미 4.15 총선의 당선자는 누구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된 거고. 그런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 원하는 입법을 그냥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밀어줄 사람을 이미 선정을 해 놓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10차원의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이제 복귀할 날이 아주 가깝게 돼 있고, 이제 카발들의 세력을 거의 일망타진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완전하게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되는데, EBS 비상방송을 할 때 그때도 한 5만 명을 잡아 넣는다고 하네요. 5만 명. 우리나라는 3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5만 명이라고. 그런 걸 다 보여주게 되면은 3천 명 잡아 넣을 때 미국에서는 5만 명을 잡아 넣는데 대한민국에서는 3천 명 잡아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EBS를 통해서 그 잔악한 그 인류의 큰 범죄를 저질렀 사람들의 모든 그 행실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죠. 헌터 바이든의 그 비행 이것만 해도 여러 시간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백일화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바이든의 아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했는가. 마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빨이 다 사갔단 말이야. 그게 참 비정상적인 성생활, 비정상적인 돈을 갈취한 거, 이런 걸 다 보여주게 되면은 미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아마 좀 있으면 보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목숨 다 바쳐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이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을 한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또 기타 지식을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천명 만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아니에요. 40억 인구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다 이렇게 영혼을 구제하느냐. 그것은 고윤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그 스승님의 그 어깨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잖아. 그 스승님을 내가 도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초극하게 되고, 기독교의 문제점도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를 초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에도 이제 또 가르침에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는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경 같은 거는 나는 뭐 잘 모릅니다만 여기 함송은 여러 번 했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박식하게 이야기할 사람은 이 천지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천지의 보물단지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단 말이야. 유튜브 강의예요.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 8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는 천지의 보물덩어리다, 보배다, 인류의 보배다. 모든 선천의 유교, 불교, 기독교의 가르침을 초곡한 인류를 위한 참 가르침을 펴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교안은 왜 야당의 야권의 13사람, 이재명 외 5사람,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왜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참다운 인간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모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아는 것도 있고 내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있고 외면의 세계에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외면의 세계는 자기 인격하고는 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구에서 12km 올라가면은 그 대륙권 또 올라가면 30km까지가 오존층이단 말이야. 또 50km까지 올라가면은 성층권이고 70km 올라까지 가면은 자기층 90km까지 올라가면은 전리층 150km 올라가면은 중간층 600km 열층 1000km 올라간 데가 대기권 이렇게 그런 거는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런 거는 나중에 되면 말이야 대가리 속에 침 하나 박아버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을 다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런 거는 간단해. 그러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자기가 참여하고 뉘우쳐야 된다고. 지금 대권 주자로 떠들어 노는 사람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 내 이름은 차마 밝히지 못하겠는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 측근이 한 사람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텐데 자기가 양심이 바르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 사퇴를 해야 돼. 사퇴하고 그 사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위로금도 주고 자기가 섭섭지 않게 충분히 줘야 된다고. 참여하고 뉘우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 정말 참 누구 말대로 얼굴도 두껍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대권 후보들 양심으로 돌아가라고. 양심으로 돌아가. 이제 앞으로 3,000명 정치인 지도자 교육대 가면은 지식은 금방 배워. 지식은 대가리 속에 치마 하나 박아버리면은 금방 된다고. 그러나 양심에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 양심을 맑히는 작업부터 하게 이제 그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해야 총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선천의 종교 지도자들, 성자들의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니까 이분은 반드시 내년에는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인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천지에 박혀 있는 일이라고. 반드시 그래 되게끔 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0일 이내에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많은 놀랄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1945년에 말이야, 그때 일본에 원자탄 2개 떨어진 것도 인류가 살아오면서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다고. 그렇듯이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아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현재 그 EBS 비상방송을 하면서 5만 명을 잡아 넣는다고 하니까 이미 지금 많이 잡아갔다고. 피마에서 관타나모에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는 그 럼스펠드 옛날 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은 자살을 했다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 구금대가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5만 명 훨씬 더 이제 구속 수감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되고, 야, 미국이 완전 천지개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대선과 동시에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15 부정선거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이 어떠한 경로를 봐서 이제 일어날 건가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한교안 씨가 지금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그래도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지금 언급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제2의 이제 선거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지금 밝혀내고 9월 달에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5건이 더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사필 규정이니까 바로 돌아가니까, 아까 뭐 아까 열린 공감 TV를 두고 윤석열 측에서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자기를 볼 때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지. 오히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열린 공감 TV 이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던데, 이재명 씨처럼 아주 그 정의심이 강하더라고, 이 사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정몽주처럼 말이야. 이 몸이 죽고 죽어 뭐 100번 고쳐주고 말이야.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듯이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신이 있는 분들 같더라고. 열린 공감 TV. 그냥 뭐 니 겁주기 위해서 그냥 그 한다 그러는데, 또 뭐 이낙연 씨도 그 열린 공감 TV를 또 고발했는가 봐요. 뭐 자기 동생 이계연 씨가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이제 회장하고 이제 좀 가깝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래 보래요. 조남욱의 이제 삼부토건에서 많은 이제 그 검사들이 와가지고,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주인인데 조남욱 회장이 거기서 검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유흥을 즐겼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영상을 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에 5천만 원인가? 열흘 동안 안 내리면 5억이고 100일 안 내리면 50억이고 그렇더라고. 빨리 내리라 이건데. 참. 자, 모든 것은 천지에 다 드러납니다. 눈을 이제 그 관상 잘 보는 사람이 이낙연 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해놨더라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이게 대해서 뭐 자세하게 밝혀놨던데, 내가 그걸 보고 대충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요래저래 돌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가. 그 전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참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재명 씨처럼 그런 정신은 전혀 없어요. 그 장기표 선생님은 좀 낫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옳은 공부를 안 했다고 말이야. 내면의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내면의 공부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내면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면에 자기가 참 자기가 되는 공부, 참 인간이 되는 공부, 이것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진짜 목숨 바치고 말이야. 자기가 막 저기 히말라야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손가락이 없는 분, 그분이 돌아가셨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올라갈 때 그 혹한 것을 다 맞으면서 그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 그렇게 실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온 인류의 내를 알므로써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참 그런 내면에로의 공부, 내면에로의 길, 참된 자기 완성, 인간 자아 완성,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대권주자들이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 봐야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한교안도 내보다 나이도 적고 다 동생빨이에요. 추미애도 내보다 2살 적고 그래요. 내보다 나이 많아봐야 2살 많은 사람이 홍준표라. 홍준표도 보면은 뭐 예, 온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참 솔직한 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법 공부를 했고, 또 뭐 모래시계 검사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자기도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이고, 좀 말 시원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러나 그분이 내면의 애로의 길을 걸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마하반야 바람이라면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고. 마하반야 바람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말이야, 아래 총련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삼법인, 그 다음에 사 뭐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4, 그 다음 6은 이제 6파라밀이고, 8은 8정도고, 10은 이제 10성지고, 그렇지. 3, 4, 6, 8, 11로 이야기하셨는데, 사무량심은 아니고, 하여튼 3법인 6파라밀, 뭐, 8정도, 10성지를 거쳐도 안 된다고. 그 위에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허경영 총재님은 뭐, 허황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래는 내가 지금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윤호중인데 주호중을 하고 내가 좀 말을 잘못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정인태 씨, 이런 정인태 교수님 이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 참 이런 말은 내가 잘 안 합니다만은 뭐 백국명패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완전천사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섭리 위에는 저 높은 단계가, 진리 위에는 섭리가 있고, 섭리 위에는 또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맨 위에는 백리가 있다고. 백리.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따나 그래도 뭐 그 정인태 교수는 허경영 총재님을 조금은 알아봤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0분지 1 정도? 100분지 1 정도? 한 1000분지 1 정도는 알았으니까 그나마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깜깜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우리는 이제 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대사건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인기가 급속히 오르는 이런 사건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중요한 뉴스는 이제 미국에서 문제 일어나겠죠. 트럼프가 복귀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이제 큰 사건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우주에서 EBS 방송, 비상방송 시스템을 또 보내주는 거, 바이든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경하게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수직 상승, 인기가 수직 상승해가지고 치고 가는 거, 이걸 다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왜냐? 내가 바른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바른 길을 살았다는 것보다도 나는 한평생, 그 청소년 시절 때 말이에요, 그 기독교에 하신 고임원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래는 그걸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 구체적인 말은 지금은 할 수 없고 그래요.